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명드릴 문제는 저번 시간에 좀 말씀드렸던 그 절연협조 설명드릴 때에 베이직 임펄스 인슐레이션 레벨 기준 충격 절연 강도의 그 애자 부분, 그리고 절연협조의 성전설로 애자 부분, 그런 데서 그 섬납 전압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10점짜리인데 그걸 간단하게 설명드린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서브노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그 절연협조와 이어져서 같이 정리해서 어떻게 암기하고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거 10점짜리로도 물어보고, 이게 원래 이제 발송 배전과 좀 가까운데요. 우리가 절연협조, 건축전기도 절연협조로 들어올 때는 이 섬납전압에 대해서도 10점짜리로 물어보고, 또 면접관도 50% 성납전압이 뭐냐, 건조 성납전압이 뭐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묻고 빨리 답하세요 이럽니다. 50% 성납전압이 뭐예요? 그러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이렇게 단답형으로 이렇게 물어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간 끌지 말고 바로 대답해야 됩니다. 서울의 수도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했는데 대한민국은 어디, 대한민국은 뭐 지구상에 뭐 어느 어디에 있고 뭐 중국의 옆에 있고 뭐 이렇게 하다가는 면접관한테 야단 맞습니다. 딱 이렇게 단답형으로 물어볼 때는 바로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그 절연협조와 이어지는 문제여서 설명드리려고 오늘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립니다. 알고 계셔야 되고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드리는 거겠죠. 섬납전압의 종류를 들고 설명하시오. 그리고 10점짜리고 면접에서도 50% 섬납전압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답하면 건조 성납전압은 뭐죠? 주수 성납전압은 뭐예요? 충격파 전압은 뭡니까? 이렇게 계속 물어봅니다. 이렇게 꼬리를 물고 정리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한번 정리해 놓으면 걱정하실 필요 없겠죠. 섬납 전압이란 상하 금구 사이에 전압을 인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그 애자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전기기사 취득하셨잖아요. 이런 애자가 있다고 하면, 그쵸? 이 애자 맞나요? 이렇게 애자, 여러분 애자 이렇게 있잖아요. 애자 이렇게, 애자에서 이렇게 전선이 연결되잖아요. 그쵸? 이해하셨죠? 이 애자에 상하 금구 사이에 전압을 인가하고 전압을 계속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전압을 계속 올리다 보면 애자 주위에 공기를 통해서 양 금구 간에 지속적인 아크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왜? 전압을 계속 올라가니까 지지직. 그래서 원래 코로나 방전은 30kV/m인가요? 뭐 아무튼 거기를 넘어가면 이렇게 코로나 방전이 생기듯이 이것도 어떤 일정 전압이 넘어가면 공기의 절연이 파괴되면서 아크를 발생해서 이 애자도 단락된다. 쇼트된다. 이제 붙어버린다. 어떻게? 절연체의 성능이 없어진다. 단락된다. 뻥 쇼트난다. 이때 이게 딱 쇼트날 때, 예를 들어서 211kV였다. 이때 빵 하고 터졌다. 단락됐다. 그때의 전압이 뭐라고요? 섬납전압이다. 이건 근데 이게 어떻게? 낙뢰에 치는 그 전압보다는 높아야겠죠. 그러니까 그 기준을 삼으려고 하는 게 섬납전압입니다. 그래, 그러면 섬납전압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그래서 그게 크게 여러분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건조 성납전압, 두 번째는 주수 성납전압, 세 번째는 충격파 전압, 그리고 면접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50% 성납전압이 뭐예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저는 이거 물어봤고, 이거 대답하니까 주수 성납전압, 건조 성납전압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이걸 잘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주수 성납전압이나 건조 성납전압을 연속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면접에서 아는 문제를 계속 물어보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잠깐 한 1, 2초만 생각해봐. 여러분이 지금 면접에 앉아 있는데 이걸 다 알아. 근데 50% 성납전압을 내가 잘 설명했어. 그러니까 채점관이 그래요? 그러면 주수 성납전압에 대해서도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에 또 물어볼 게 건조 성납전압이라는 것도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내가 아는 게 나오면 천천히 또박또박 얘기해야 됩니다. 비에 젖은 애자가 쉬고 섬락할 때의 전압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살을 붙이면서 천천히 어떻게 내가 아는 문제 나왔을 때는 정확하고 한마디라도 살을 붙여서 시간을 끌어야 됩니다. 왜? 여러분만 붙잡고 면접 보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명을 보잖아요. 여러분들 면접 많이 가보셨잖아요. 여러분들만 앉혀놓고 면접 보는 게 아니라 딴 사람들도 면접 보잖아. 그러니까 아는 거 나왔을 때는 조금 천천히 정확하게 하나 더 살을 붙여서 내가 아는 문제를 계속 붙들고 있어야 채점관이 저 사람 잘하는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거 빨리 대답하고 모르는 거 나왔을 때 우물우물대면 굉장히 못한 사람처럼 되겠죠. 그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조성납 전압이란 무엇냐? 그래서 상형주파 전압으로 이제 전압이 있는데 이제 건조할 때 이제 애자가 선낙할 때의 전압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건조할 때 선낙이 되는 거니까 이게 또 정연파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이건 뭐냐고 하면 어떤 제품적인 어떤 불량에 의해서 애자가 단락할 때 발생할 때 생기는 죄송합니다. 그 전압을 건조 섬낙 전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수 섬낙 전압 이거는 또 비에 젖은 애자가 섬낙할 때의 전압을 주수 섬낙 전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비에 젖고 이러다 보니까 애자의 절연 강도가 낮아지고 또 계속 이상 전압이 침입하다 보면 그 비에 젖고 이제 강도가 낮아진 상태에서 이제 절연이 조금 더 건조할 때보다는 좀 쉽게 파괴될 때의 전압을 주수 섬낙 전압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격 전압인데요. 충격 전압은 뇌 이상 전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절연 내납이 있는가에 대한 충격 전압. 이게 뭐냐면 어떤 뇌 이상 전압이 들어왔을 때에 내 애자가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말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어떤 충격파가 가했을 때 성납 전압 여기 있었잖아요. 어떤 전압을 계속 올렸다며. 그래서 이제 파괴될 때의 전압을 성납 전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게 아니라 어떤 충격파, 어떤 뇌서지가 여러분 뇌서지가 침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이 애자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가에 대한 게 충격 전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좀 약간 글을 이해하고 좀 내용을 암기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0% 성납 전압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충격파 전압은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크의 표준파에 대한 충격파이고 50% 선낙 전압은 이 표준파형의 충격 전압을 10번 인가했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어떤 충격파 전압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컨드의 표준파에 대한 충격파의 전압을 한 번, 두 번, 뭐에? 애자에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가했을 때 다섯 번은 선낙하고 다섯 번은 선낙하지 않을 때의 전압을 50% 성납 전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10점짜리는 답안지를 이렇게 구성했는데요. 저 같으면 답안지 이렇게 안 쓰죠.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건 이렇게 표로 해서 그 즉흥적으로 답안지를 시험장에서 그렇게 해서 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서브노트 바꾼다고 자꾸 막 그런 거보다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여러분들은 이 내용이 무언지가 정확하게 좀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다 거치고 언제 여러분들이 57점, 58점 정도 왔을 때에 내 서브노트를 좀 더 채점관한테 어떻게 깨끗하게 보일 수 있을까? 그때는 내가 막 말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채점관들이 어떻게 좀 보기 좋게 좀 보실 수 있을까? 이제는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으로 어떻게 답안지를 썼을 때에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어떻게 썼을 때에 직장 위의 상사나 사장들이 쉽고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답안지를 그때 작성하시는 생각은 그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말씀드린 거고 20점짜리는 왜 설명드렸냐면 절연 협조와 같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요.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틀린 거나 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메일이나 블로그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수정도 하고 그 블로그에나 뭐 어떤 글을 공지를 통해서 어떠한 부분이 좀 잘못됐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어떻게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제 동영상 뭐 저는 설명한다고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가다 이제 뭐 이메일 오면
뭐 동영상 뭐 잘 듣고 있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이메일도 좀 많이 보내주셔서 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 제가 늘 마지막 멘트에 말씀드리는 거, 우리는 귀를 막자. 어떤 거에 부정적인 의견에 남들이 5년 걸렸다, 10년 걸렸다, 뭐 몇 년 걸렸다, 그거는 그 사람들 얘기고, 나는 어떻다? 내가 낼 수 있는, 하루에 낼 수 있는 시간, 무리하지 않는 시간, 3시간이면 3시간, 4시간이면 4시간, 그 꾸준한 시간을 내서 정진해서 하면 누구보다도 빨리 합격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겠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에 대해서는 귀를 막겠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동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도 또 좀 더 좋은 동영상으로 찾아와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구독해 주시면, 구독 버튼 동영상 보시고 눌러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